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이런 말이 있죠. 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좀 황당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런 표현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라고 그러죠. 국가안보회의. 여기 잘 참석 안 합니다. 열지도 않을 뿐더러 참석도 거의 안 하는데 갑자기 NSC를 열었어요. 국가안보회의를. 북한 도발 때문에 그걸 연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이제 옮기겠다.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국가안보회의를 열은 겁니다. 지난 5년 내내 북한 도발, 핵 위협, 여기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눈 감고 있던 문 대통령이 안보회의를 열은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임기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국가 안보는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된다. 국가 안보는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된다. 또 아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 군 통수권자의 책무, 이걸 얘기했습니다. 안보 어쩌고저쩌고 한 거는 핑계일 뿐이고 사실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여기에 정치적으로 반대하겠다는 의도지요. 자, 그러면 지난 5년 동안 우리 안보는 어떠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유지해 왔는가? 제가 무려 20개가 넘는 그런 증거를 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 공백,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이 안보 공백을 걱정을 해도 단 한 사람 그런 걱정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으니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지금부터 20가지 넘는 증거를 말해 보겠습니다. 2017년 북한이 화성 12형, 북극성 2형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를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날 휴가를 갔습니다. 화성 12형 중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입니다. 사거리가 5,000km입니다. 1차 발사에서부터 4차 발사까지 김정은이 직접 참관을 했습니다. 북극성 2형 고체 연료로 쏘아 올리는 탄도 미사일입니다. 사거리 1,200km. 하나는 1,200km, 하나는 5,000km. 평양에서요, 제주도 남단 서귀포까지 여러분 거리가 직선거리로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미사일로 날아갔을 때의 직선거리 647km입니다. 647km. 화성 12형, 북극성 2형, 대한민국 영토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사거리, 이 미사일을 쏘아 올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 NSC를 열기는커녕 휴가를 갔습니다. 두 번째,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 청와대 혼자서 그거 방사포입니다, 이렇게 방사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아마 그때도 기가 막히고 정말 황당하셨을 것 같은데 청와대도 우리 국방부도 안보 관련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불상의 발사체라고 그랬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말을 쓰는 유일한 나라가 아마 우리나라일 겁니다. 불상의 발사체. 처음에는 아니 뭐 부처님이 뭐 미사일을 쏘셨다는 뜻인가? 그런 헛웃음이 나왔을 정도로 불상의 발사체라는 말은 엊그제까지 지난 5년 동안 계속 써오고 있는 말입니다. 네 번째, 2019년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연달아 미사일이 쏘아 올렸고, 다섯 번째, 작년에 김정은은 핵 추진 잠수함, 전술 핵, 극초음속 무기 이런 것을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섯 번째로 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김정은이 뭐 그러면 미국을 향해서 쏘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김정은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조선에 보내는 경고다. 이러면서 10번이 넘게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청와대는 북한은 군사 합의를 한 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 문재인 정권의 국방장관들은 도발이라는 표현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장관에게는 취임식부터 적용되는 금기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도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열 번째,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작년에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이 전력 질주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한반도 종전선언을 하자. 종전선언, 여기에 끝까지 매달려 있었습니다. 11번째,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상공을 침범하고 경고 사격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에 불참했습니다. 12번째,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개성에 있죠. 폭파하고 13번째, 서해상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불태워지는 끔찍한 상황인데도 나중에 뭐라 한 줄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잠을 자느라고 몰랐다고 했습니다. 14번째, 김여정이 한미 군사훈련을 문제 삼자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도대체 어디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까? 한국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과 협의를 하는 겁니까? 적대국인 북한과 협의를 하는 겁니까?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할지 말지를. 15번째, 문재인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을 실제로는 병력이 기동하지 않는 컴퓨터 게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16번째, 우리나라 외교부, 통일부, 여기 당국자들은 연일 북한 주장에 맞장구를 치는 그런 반응만 내놓을 뿐이었습니다. 17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입으로 군 통수권자임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북한 도발에 희생된 우리 국군 장병에 대한 그의 태도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 국방장관들은 천안함 폭침을 여러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발적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발적 사건, 천안함 폭침. 그런가 하면은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뭘 이해를 해요? 뭘? 그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입니다. 이런 문 대통령이 뭐 마지막 순간까지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느니 뭐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되는 안보를 얘기한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구상의 어떤 군 통수권자가 자신의 부하들이 적에 의해 떼죽음을 당했는데도 이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22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도발로 순국한 장병을 추모하는 서해 수호의 날, 이 기념식에 대부분 불참했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만 참석했습니다. 대신에 유권자들이 표가 되는 일반 화재가 났을 때, 지진이 났을 때, 선박사고, 여기는 어김없이 달려갔습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라기보다는 민주당 선거 통수권자, 이렇게 부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은 통렬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을 발목을 잡으면서 안보 공백이 염려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황당한 그런 발언이 아닐 수 없다는 점을 20가지가 넘는 지난 5년 동안의 증거로 여러분께 보고를 드려봤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